전투가 시작하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그 녀석을 어찌 죽여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M이라는 존재에게 내가 널 너무 의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둘의 관계를 위해선 네 도움이 필요해 하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작품의 배경은 1986년 가을 개미니 하우스라고 불리는 산장이고요. 원래는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주로 머무는 장소지만 가을에는 비수기라 학생 동아리들의 합숙을 위해 사용된다고도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하면 이 장소에 메이플 리프라는 대학생 밴드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선 등장인물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 작품에는 화자를 겸한 주인공인 이치노세 도오루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외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이 작품에는 별도의 진 주인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물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 소개된 인물들부터 한 사람씩 언급을 해보자면, 앞서 말한 주인공 이치노세 도오루는 메이플 리프에서 따로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동을 기록하거나 부가적인 일을 맡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항상 카메라를 목에 걸고 때때로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케 요시토모는 보컬과 기타 그리고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데, 능력적으로 뛰어나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음악적 견해 때문에 도고시 노부오와는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야마와키 다케히로는 앞서 말한 도고시 노부오와 함께 메이플 리프라는 이 밴드를 창립한 베이스 멤버라고 나오고, 특이사항으로는 합주를 하면서도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타니 마리코는 키보드 연주자로 이 밴드 유일의 여성 멤버라고 나오고요. 고마무라 슌지는 다른 멤버들보다 한 학년 아래로 악기는 드럼을 맡고 있다고 언급이 되는데, 습관인지는 몰라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 자신의 버닐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요. 막상 합주에 들어가게 되면 그 라이터를 드럼 주변에 올려둔다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고시 노부오로 넘어가 보면 딱 봐도 고가의 기타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라고 언급이 되고요. 체격적으로는 뚱뚱한 편이고 성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있어 다른 멤버들과 갈등이 있다고 묘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멤버 외 인물로는 겐조 야스키라고 건장한 체격을 가진 개미니 하우스의 주인이 나오는데, 그는 등장하며 다케는 여름에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봤지만 나머지 멤버들은 1년 만이구만 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들이 구면인 사이란 걸 알려주게 되고요. 여기서 아래쪽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자리가 남는 게 보일 텐데, 그는 나중에 등장을 하니 설명은 그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턴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긴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텐데, 가운데 있는 개미니 하우스의 약도를 보시면 오른쪽에 길다란 복도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알파부터 오미크론까지 모호한 명칭 같은 게 적혀져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각 방에 호실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101호, 102호 뭐 이렇게 되거나, 혹은 로마자로 요거 보시고 계시죠? 이런 걸로 표기가 되는 게 보통인데, 익숙하지 않은 그리스 문자가 문 앞에 명패로 걸려 있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인 구조인 거고요. 창이 없는 복도 사이사이 드문드문 조명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빛이 어둡고 그마저도 작동을 안 하는 게 있어 복도 안은 상당히 어두운 모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구조가 이러면 소방법에 걸리지 않나? 암튼 방은 4인실 형태였기 때문에 리더인 다케와 여자인 미타니는 각각 혼자서 방을 쓰고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오미크론으로 배정을 받게 되고요. 이때 미타니는 자신의 방이 마음에 든다며 이치노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왼쪽 편에 보이는 C 스튜디오로 옮겨가 메이플 리프 멤버들은 나름 진지하게 합주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무렵 식당에서 마주친 미타니가 겐조에게 복도 끝 낙서는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겐조는 사흘 전쯤 누군가 숙박동에 침입해 복도 끝 벽에다 낙서를 해놓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페인트를 새로 발라두었기 때문에 접근하지 말라는 말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냐면 여기 이 벽에 페인트를 새로 칠했는데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 조심하라는 말인 거고요. 미타니가 깜짝 놀라며 누가 그런 짓을 했냐며 물어보니 겐조는 이때 방 안도 엉망이었다며 최근 주변에서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는데 아마도 이번 사건 또한 이 주변을 서성이는 도둑의 짓이 아닐까 싶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대화 이후엔 각자 자유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도고시는 왠지 피곤하다는 말을 하더니 자신은 먼저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하겠다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그 말에 이치노세 역시 멤버들의 악기를 방으로 옮기기 위해 도고시와 함께 방으로 향한 뒤 화장실에 들렀다 이내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9시쯤 되었을 때 처음으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마작 멤버가 부족해 자고 있는 도고시를 깨우러 갔던 다케는 오미크론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샤워를 마친 후 홀에 들어선 미타니 또한 아까 오미크론 방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이상하게도 도고시의 집만 사라지고 창문도 반쯤 열려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고시는 한눈에 봐도 비싼 기타를 들고 있으니 아까 겐조 씨가 말한 도둑이 들어와 짐을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미크론 방은 4명이서 쓰는데 다른 멤버들 짐은 그대로지만 도고시의 물건만 사라졌다는 말인 거고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멤버들은 도둑이 든 건 든 거나 치고 그럼 도고시는 어디로 사라진 거냐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헌데 어떤 추측을 해봐도 마땅한 답은 나오질 않고 결국 일행들은 진짜 도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 미타니의 방인 크시에 각자의 짐을 모두 옮겨 놓은 후 개미니 하우스 주변을 수색해 보자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후 한참이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혹시나 도고시가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 찾아봤지만 심야 시간이라 그런지 사라진 도고시의 흔적은 어디서도 보이지가 않았고요. 그렇게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수색을 포기하고 방으로 들어가던 미타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더니 창밖으로 어떤 그림자가 지나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멤버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 그림자라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미타니가 워낙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야마와키와 고마무라가 그날 밤은 미타니와 함께 크시 방에서 함께 머물게 되는데, 이때
이치노세 또한 오미크론 방은 불길하다며 다케가 있는 유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게 되고요. 다음날 아침 다케는 일어나자마자 겐조에게 어젯밤 있었던 사실에 대해 말을 한 후 다른 방 객실 열쇠를 빌려와 무언가 있지 않을까 하며 찾아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뮤방부터 시작해서 알파까지 모두 뒤져봤지만 예상과는 달리 아무것도 나오는 건 없고 모두 평범히 비어있는 객실일 뿐이었는데, 이에 실망한 이치노세는 크시 방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으며 다른 멤버들을 잠에서 깨우게 되고요. 도고시가 사라져 우울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쇄신해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기운을 차린 멤버들과 다시 한번 산장 주변을 둘러보지만 이때 역시도 사라진 도고시의 흔적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고 시간만 흐르게 되는데, 그나마 찾은 거라고 한다면 야마와키의 자동차 키가 C 스튜디오 밖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였을 뿐이었고요. 진짜 도고시는 어디로 간 걸까 하던 이치노세는 그때 숙박동 쪽으로 향한 미타니가 무언가 끔찍한 것이라도 발견한 듯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불길한 생각에 무슨 일인가 싶어 달려가 보니 어젯밤부터 아무도 없었던 오미크론 방 안에 도고시가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되었던 건데, 여기서 이야기는 경찰이 도착한 이후 사건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도고시는 끈과 같은 도구로 목이 졸려 죽었는데 사망 추정 시간은 어젯밤 8시부터 11시 사이이기 때문에 그가 저녁 8시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는 너희들의 증언을 취합해 보면 도고시를 살해한 사람은 그때 산장에 있었던 너희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경찰들은 멤버들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알파방에 수사본부를 세운 경찰들은 한 사람씩 불러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취조를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 후 취합한 결과를 모아본 경찰들은 보시는 것과 같은 도표를 완성하게 되고요. 시신 부검 결과 몸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나왔고 발을 살펴봐도 흙이 묻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도고시를 죽인 후 들쳐업고 산장을 빠져나가 어딘가에 시신을 옮겨 놓은 후 다음날 사람이 없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거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일하게 알리바이가 증명되지 않는 사람은 산장의 주인인 겐조라고 지목하게 되는데, 이후 장면은 경찰들에게 체포되어 겐조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이치노세는 진짜 그가 범인이 맞다면 동기는 뭐지 하며 고민하다 그래, 도고시는 성격이 모나서 멤버들과도 트러블이 있었으니 오래 알고 지낸 겐조 씨라면 그와 문제가 있을 법도 하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어젯밤 미타니가 보았다는 그림자도 겐조 씨일 수가 있고, 일행들이 2번이나 이 산장을 뒤져봤지만 딱 한 군데 겐조 씨의 방만은 들어가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이때 멤버 중 하나가 절대 겐조 씨는 그럴 리가 없고 도둑이 벌인 일일 게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을 죽인 범인이 시신을 다시 되돌려 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합숙이 마무리되는 날이 되었을 때 멤버들은 아직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겐조를 뒤로 한 채 그렇게 다시 도쿄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달여 가량이 지난 어느 날인데 결국 겐조 역시도 정황 증거는 있지만 물적 증거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다 보니 이후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요. 경찰들이 재수사를 한다며 멤버들에게 연락을 취해 오기도 했지만 딱히 새로운 정보가 아무것도 나오지를 않아 그렇게 도고시의 죽음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는 듯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간은 3월 달까지 넘어가 이제 졸업을 곧 앞둔 어느 날이 되는데 메이플 리프 멤버들은 팜가든이라고 불리는 라이브 하우스에서 자신들의 마지막 공연을 준비하게 되고요. 처음엔 도고시 사건도 있고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그래도 4년간 함께한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서로 의견을 모아 공연 준비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메이플 리프의 유일한 홍일점인 미타니는 이 공연이 끝난 후 자신이 그동안 야마와키와 사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지 하며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그동안의 추억을 되돌아보던 미타니는 개미니 하우스에서 찍힌 사진을 보다 무언가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요. 한 장은 자신이 요구해서 이치노세가 찍은 사진이었고 또 다른 한 장은 자고 있던 중 갑자기 찍힌 사진이었긴 해도 아무리 봐도 두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미타니는 느끼게 됩니다. 장면은 공연을 하기 위해 멤버들이 팜가든에 모인 시점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평면도를 보시면 왼쪽 편에 젠틀 우먼이라는 밴드와 메이플 리프의 대기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미타니 같은 경우는 의상 교체 문제 때문에 혼자서 따로 공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두 밴드가 공연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복도 쪽을 보시면 화장실 옆에 파티션이 있는 게 보이는데 혹여나 관중 중 누군가가 실수로 공연자 대기실로 들어갈까 싶어 라이브 하우스 측에서 임의로 막아두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헌데 이런 식으로 상세한 설명이 붙는다는 건 이곳에서도 사건이 발생한다는 말인 거겠죠? 자, 그럼 장면은 언제로 넘어가냐면 2부 공연이 끝나고 3부가 막 시작하려는 때인데 대기실에 들어간 미타니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은 순간 어두운 공연장 안에서 스텝으로 보이는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며 허둥댔지만 이후 소리가 나는 쪽이 미타니의 대기실임을 알고 라이터 불빛에 의존해 멤버들은 급히 달려가 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목에 나이론 끈을 감싸고 죽어있는 모습으로 발견이 되게 되고요. 이후 경찰들이 찾아와 수사를 진행해 보니 1부 때 공연을 마친 미타니는 의상 교체를 하기 위해 대기실로 들어갔고 2부 때는 키보드 연주곡이 없어 그녀가 무대에 서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부가 시작하자 멤버들은 무대에서 그녀를 기다렸지만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게 어찌 된 거지 싶던 중 대기실 쪽에서 비명소리가 났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증언이 덧붙여지는 게 2부 공연을 끝낸 야마와키와 다케가 곧 있으면 3부가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알리러 미타니를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대기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건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미타니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목격자는 어두운 복도 끝에서 도깨비불 같은 걸 보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타니가 1부 공연을 끝낸 후 3부가 시작할 때까지 어디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는데, 만약 그녀가 공연장 밖에서 살해된 거라고 한다면 범인이 다시 그녀를 대기실로 옮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거였고요. 또 다른 가망성이라고 한다면 그녀가 1부 공연 이후 화장실로 갔다가 3부 공연 직전 대기실로 돌아간 틈에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부 공연을 끝낸 야마와키와 다케가 미탄이 어디 갔지 하고 나온 이후 그녀가 대기실로 돌아와 다른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을 거다, 이 말인 거죠. 아무튼 그렇다 보니 이날은 메이플 리프라는 밴드에게는 4년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연이었지만 멤버의 죽음이라는 비보와 함께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마는데, 이후 경찰들은 정신 나간 팬이거나 혹은 알 수 없는 성범죄자가 대기실로 성폭행을 하러 들어왔다, 그녀가 완강히 거부하자 어쩔 수 없이 죽이고 달아난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냐? 앞으로 이 시리즈를 이어나갈 진 주인공 시노다 조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치노세의 집으로 누군가가 찾아오는데, 그는 빡빡머리를 하고 매직으로 그린 듯한 굵은 눈썹에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이국적인 외모의 남성이었다고 말을 하고요. 잠시만. 한눈에 메이플 리프의 전 드러머이자 친구들 사이에서 기행의 사나이라 불리는 시노다 조지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오자마자 지난 1년 반 동안 독일에서 광부로 일했다며 자신의 팔을 걷어붙인 뒤 두툼한 근육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뜬금없는 등장이다 보니 도고시와 미타니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외국에서 사건을 밝히러 온 거구나 싶을 수도 있지만, 시노다는 도고시와 미타니가 죽었다고 하며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치노세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하며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자 그는 한순간 눈이 반짝하더니 관심 있어 하는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품에서 말아피는 담배 하나를 꺼내 입에 물곤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범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며 이치노세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 말을 들은 이치노세는 자신이 개미니 하우스를 수색했을 때 모든 곳을 확인한 줄 알았지만 단 한 곳 야마와키가 타고 온 차량의 트렁크 속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이후 사건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죽은 미타니가 알고 보니 야마와키와 사귀는 사이였다며 그것도 어느 정도는 신경 쓰인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시노다는 그래 라고 하더니 그것 말고 다른 건 신경 쓰이는 거 없어 하고 또다시 묻게 되는데, 이에 잠시 고민하던 이치노세는 공연이 있기 전날 미타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개미니 하우스에서 찍은 2장의 사진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고 말을 하고요. 이건 그녀의 장례식 날 목격자였던 여성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자신은 죽은 미타니의 지인이라며 2부가 끝날 쯤 자신도 대기실로 찾아갔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때 상황을 떠올려 보면 미타니도 없었지만 짐도 함께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아 의아해했던 생각이 났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시노다는 탐정놀이가 하고 싶었는지
미타니가 신경 쓰인다 했던 사진을 살핀 후 현장이 보고 싶다며 이치노세를 재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후 대기실을 꼼꼼히 살펴보던 시노다는 이곳엔 짐을 숨길 만한 공간 같은 건 없구만 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이치노세에게 도고시가 오미크론 방에서 발견되었다 그랬었지 라더니 범인이 어떤 트릭을 썼는지 알았다며 그 상황을 재현하고 싶으니 개미니 하우스로 가보자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결말인데, 개미니 하우스에 도착한 후 준비를 모두 끝낸 시노다가 자, 숙박동으로 가볼까 하며 이치노세와 겐조를 안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어둡고 긴 복도를 지나 오미크론 명패가 걸린 마지막 방 앞에 멈춰서더니 새로 뜯은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치노세에게 건네주며 자신은 이 자물쇠 비밀번호를 모르니 네가 안으로 들어간 후 아무 곳에나 묶어두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치노세는 영문도 모른 채 방 안에 들어가 침대 한켠에 자물쇠를 걸어둔 뒤 다시 복도로 나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확인한 시노다는 그럼 자신이 이 자물쇠를 풀 동안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라며 이치노세와 겐조에게 말을 전하게 되고요. 그 말에 두 사람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하면서도 화장실에 들렀다 5분도 안 되어 다시 시노다가 서 있는 오미크론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헌데 이때 반쯤 열려있는 문안을 슬며시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이치노세는 방금 자신이 건 자물쇠가 마법처럼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에 이게 어찌 된 거냐며 놀라 시노다에게 물어보니 그는 자물쇠가 사라지긴 했지만 자신은 자물쇠를 손도 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을 거라며 사실 이 방은 아까 우리가 들렀던 그 오미크론 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숙박동 여기 구조가 어둡고 길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일전에 누군가가 벽 끝에 페인트를 발랐다고 했었는데 그건 진짜 도둑이 한 짓이 아니라 범인이 미리 와서 장치를 해두었던 거였고요. 이후 멤버들이 숙소에 왔을 때 커다란 파티션을 벽인양 숨긴 뒤 다시 페인트를 발라 눈치채지 못하게 막아두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둡고 조명이 없어도 가까이 다가가면 이게 벽이 아닐 수도 있구나 싶으니 미리 페인트를 발라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인 건데, 번거롭게 범인이 왜 이런 짓을 한 거냐면 실제로 여기 있던 파티션을 한 칸 앞으로 당긴 후 크시 방 앞에 걸린 명패를 오미크론으로 바꿔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만들려 했기 때문인 거였고요. 만약 방 호수가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쉽게 눈치챌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리스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 도중에 명패 하나가 사라져도 모른다는 계산에서 나온 행동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보자면 범인은 합숙을 하기 전 미리 와서 벽에다 페인트를 발라 주인인 겐조가 수정을 하게끔 유도를 했던 거였고요. 이후 같은 느낌으로 파티션을 세운 뒤 도고시가 방에 들어갔을 때 몰래 찾아가서 죽였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파티션을 한 칸 앞으로 이동시키고 명패를 바꿔치기 해서 이후 멤버들은 크시가 오미크론인지 알고 뉴가 크시인 줄 알았던 게 되는 건데, 이걸 어찌 눈치채게 된 거냐면 첫날 이치노세가 미타니를 찍은 사진과 둘째 날 찍은 사진 속 창문 밖 배경이 서로 달랐기 때문인 거였고요.
이걸 그녀가 이상하다 여겨 범인에게 말하자 결국 범인은 그녀 또한 라이브 하우스인 팜가든에서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연이 끝난 후 그녀를 죽인 범인은 파티션을 옮겨 그녀의 대기실이 이곳이 아닌 이곳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던 거였고요. 2부 공연이 끝난 후 미타니를 찾아간 야마와키와 다케는 다른 공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녀를 보지 못한 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방 자체가 다르니 짐도 사라지고 없는 게 되었던 건데, 자, 그럼 이런 행동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다면 맨 처음 개미니 하우스를 예약하고 방을 지정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시노다가 겐조에게 누가 이곳에 연락을 했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에 겐조는 메이플 리프의 리더인 다케가 자신에게 연락을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범인이 누군지가 밝혀졌으니 그 전에 몇 가지 의문을 해소해야 할 텐데, 첫째로 개미니 하우스에서 사라진 도고시의 짐은 어찌 된 걸까 하는 건 앞서 미타니가 살짝 언급한 것 마냥 진짜 도둑이 들어서 가져갔던 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팜가든에서의 도깨비 불이 뭐였냐면 비명소리가 들린 후 다케가 고마무라의 라이터를 들고 대기실 쪽으로 뛰어가 이쯤 있던 파티션을 다시 이쪽으로 밀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상황을 정리하면 두 번째 공연 순서가 솔로로 야마와키가 먼저 공연을 하고 이후에 다케가 무대에 서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야마와키가 공연을 할 때 다케가 미타니의 대기실로 들어가 그녀를 죽인 후 파티션을 이쪽으로 옮겨 놓았던 게 되는 거고요. 이후 2부가 끝났을 때 미타니가 사라졌다는 걸 사람들에게 인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케가 야마와키를 데리고 이쪽에 있는 가짜 대기실로 들어갔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개미니 하우스보다 복도 간격이 짧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데리고 가서 미타니가 없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요. 이후 3부 공연이 시작하고 나서 비명소리가 들리자 혼자서 급히 근처에 있던 라이터를 챙긴 후 파티션을 이쪽으로 밀어 놓으려고 들어갔던 건데, 그때 대기실 안에 있던 목격자는 복도에서 아른거리는 불빛을 보곤 그걸 도깨비 불이라며 착각을 했던 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케가 어쩌다 미타니를 죽여야 했는지는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엔 도고시가 왜 살해당한 건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캐릭터 힌트에 도고시는 비싼 기타를 메고 있다고 되어 있고 다케는 도고시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적혀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M이라는 존재라는 게 남겨져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M은 미타니 마리코가 아니라 마리화나를 뜻하는 거였고요. 다케가 불법적인 약물을 사용해 판매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도고시는 지금껏 그를 협박해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시노다는 다케가 마리화나를 한다는 걸 어찌 알았을까 싶은데, 그건 시노다가 말아피는 담배라는 것 또한 마리화나였기 때문인 거고요. 그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된 거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케를 찾아간 이치노세와 시노다는 지금껏 네가 한 행동이 이런 게 아니냐며 선택은 네 몫이라고 말한 후 돌아가게 되고요. 이후 혼자 남겨진 다케는 음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을 접하게 되었지만 결국 헤어나오지 못해 친구들마저 죽게 했다며
자신이 떠나면 햄스터 한 마리가 남겨질 거니 그 녀석만은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남기는 모습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햄스터라는 건 자신이 생을 마감하며 함께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마지막 인간성을 나타내는 거겠죠. 지금까지 우타노 쇼고 작가님의 긴 집의 살인이었고요. 긴 영상이었는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